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죠. 학생들이 밀집한 학원이나 학교는 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수능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아서 학생들의 걱정이 큽니다.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입시학원가 밀집 지역.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학원가도 염려가 커졌습니다.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었던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학생에서 만약에 발생하는 거죠. 학생들 들어오는 거 체크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원생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이미 운영 중단에 들어갔지만 소규모 학원들도 걱정이 앞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안 나오게 하고 그런 거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학교도 속속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미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인천과 경기 580여 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 1,800여 개 교로 지난 5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우려가 높아지자 결국 교육당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은 제외입니다.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렇다 보니 대입 수능 시험 100일을 앞둔 수험생들은 더욱 막막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등 방역에 신경 쓴다고 하지만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 완전 그 해에 이제 입시는 완전 끝난 거니까 고3은 이제 온라인 거기에서 제외되고 이제 등교를 해야 한다. 그런 것도 걱정되고 수능 볼 때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할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교육계는 안팎으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시점.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2학기 개학까지 겹치며 교육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칵쿡칵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말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확진자 부부가 보건소 직원 주변에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진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부부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기도 한 이 부부는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위해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변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여직원 둘이었었는데 포옹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접촉했으니 접촉자가 됐고 너희들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부부는 결국 검사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식용색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을 뱉자 초록색 침방울이 마치 분무기로 뿌린 듯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단 한 번 침을 뱉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침을 뱉었다면 자칫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넓게 전파될 수 있다며 침 뱉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침을 뱉으면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작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주변의 분들의 공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역대급 바람을 몰고 왔죠. 태풍이 불 땐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판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 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000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큐형이 특별히 바람,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계곡과 하천, 야영장 등 여름철 인기 휴양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내 주요 계곡뿐 아니라 그간 수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들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평군에 위치한 한 펜션입니다. 길게 이어진 나무 데크 위로 이동식 평상과 테이블 등 펜션 이용객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펜션 마당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겁니다. 수영장 역시 하천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인데 수영장 이용과 불법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이분 어떤 거 하시는 거세요? 두부전골, 배추, 깎아 예경 배네요. 영업 신고는 되어 있으신가요? 예? 영업 신고는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됐다니까요. 해당 식당은 영업신고 없이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하천 등을 수사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12건, 미신고 식당 운영 15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하천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 김포와 부천, 인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GTX-D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4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노선을 반영시키는 것과 향후 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출범 첫날 항의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의결했는데요. 유동수 신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준엄한 민심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김포 민속 5일장이 당분간 열리지 않습니다.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25일까지였던 민속 5일장 휴장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는 5일장은 김포 5일장과 마송 5일장, 양곡 5일장과 하성 5일장입니다.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진행 상황에 따라 5일장 재개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최근 여당 일부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여당의 보편 복지 노선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뒤 자원에 맞게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신속, 정확, 완벽이라는 감염병 대응 3원칙을 설정하고 학교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인천시 교육청은 개학 후 2주간을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해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자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안정화 지원 TF가 즉각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 대응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 가족공원은 하루 평균 약 3천여 명의 유가족이 방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특성상 폐쇄나 운영 중단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 성묘 차례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봉안담과 봉안담, 자연장지에 한해 온라인으로 추모가 가능하며 일반묘와 조성묘, 외국인 묘는 온라인 성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인천 가족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온 전국 대학 가요제가 올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부천시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전국 대학 가요제에 80여 개 대학교 142개 팀 528명의 지원자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고 밝혔습니다. 27일 1차로 공개되는 예선은 동영상 사전심사로 선발된 45개 팀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릴레이 무대 경연을 사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선에 진출하는 12팀의 비대면 무대는 또다시 사전 촬영을 거쳐 다음 달 공개되고 최종 대상 수상팀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온라인 인기상 등은 다음 달 24일 발표됩니다. 인천시가 경인교대 안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경인교대 평생교육원은 기존의 학군단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공 목표일은 내년 7월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부천 북페스티벌이 온라인을 통해 열립니다. 부천시는 24일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북페스티벌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는 이희영 작가의 북콘서트를 비롯해 23일에는 창작 낭독극, 동화 구연 등이 온라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는 부천 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1인 그늘막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인 그늘막은 폭염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암막 양우산인데요. 그늘막을 사용할 경우 체감온도를 평균 7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각 동마다 300개의 그늘막을 비치했는데요. 부평 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꼭 반납을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